문제달인 신혜손입니다. 공무원 직업상담 심리학개론 19년도 기출문제 2부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1번 상담 윤리의 관점에서 볼 때 어긋나는 것은 1번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존중하며 내담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맞는 내용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내담자를 해치거나 희생시키지 않는다. 이것도 문제없고요. 3번에 내담자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내담자의 복지를 증진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인데요. 4번에 보시면 내담자가 자살할 위험이 있어도 비밀 보장을 위해 관련 기관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틀렸어요. 상담사는 내담자와의 상담 내용에 대해서 비밀을 준수할 의무가 있지만 비밀 준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었어요. 지금처럼 내담자가 자살할 위험이 있는 경우, 그리고 내담자가 타인 및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내담자가 치명적 질병이 있는 경우, 내담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그리고 미성년자인 내담자가 학대당하는 경우, 법적으로 정보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상담자가 슈퍼비전을 받아야 하는 경우, 18년도 공시시험에서 우리가 해설을 통해서 한 바 있었어요. 12번 수검자의 심리검사 점수를 해석할 때 기준으로 삼는 표준화된 점수 자료는 단편적으로 규준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규준에 대한 이 정의가 수검자의 심리검사 점수를 해석할 때 기준으로 삼는 표준화된 점수 자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의 정의는 한 개인의 점수를 다른 사람들의 점수와 비교할 때 비교가 되는 점수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규준이에요. 13번 진로카드 분류의 장점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진로카드 분류 역시 2018년도 공시의 해설에서 한 바 있었는데요. 이 진로카드 분류, 즉 직업카드 분류는 내담자로 하여금 카드를 선호군, 혐오군, 미결정 중성군으로 분류하게 해서 내담자의 흥미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에요. 4번에 나와 있는 적성 파악 틀렸어요. 흥미 파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흥미사전기법으로서 흥미평가기법, 직업선호도 검사, 그리고 직업카드 분류법 해서 우리가 흥직직으로 외운다고 했었고요. 여기에다 작업 경험 분석이라는 것을 하나 더 추가하자고 했었잖아요. 상담자와 내담자의 라포 형성을 촉진시키고 내담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며 그리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내담자의 욕구에 쉽게 맞출 수 있다는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4번이 틀린 내용이네요. 14번 생애 진로 평가 역시 2018년도에서 출제된 바 있었던 것이죠. 생애 진로 사정에서 다루는 주제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생애 진로 사정에 구조하면 진로 사정, 그리고 전형적인 하루, 강점과 장애, 그리고 요약해서 이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었는데 일상적인 날은 전형적인 날이니까 이거 맞는 내용이고요. 강점과 장애물, 강점과 그 장애해서 이것도 맞는 내용인데요. 지금 이 직업 경험은 무엇이냐면 진로 사정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진로 사정이라는 것은 내담자의 직업 경험, 그리고 교육 또는 훈련 과정과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여가 활동 등을 사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진로 사정이니까 이 직업 경험이 진로 사정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 하면 진로 가계도가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 3번이네요. 1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상담 기법은 내담자가 표현한 내용에 대해서 상담자가 새로운 의미와 가설을 부여한다. 내담자로 하여금 문제 해결의 길을 찾게 도와준다. 해석이죠. 이거 상담 기법에 대한 설명인데요. 상담 기법 굉장히 많아요. 하니까 우리가 핵심 강의 18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만 설명해 보자면 직면이라는 것은 내담자가 모르고 있거나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생각에 대해서 스스로 모순점을 파악하도록 하는 기법이에요. 직면시켜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리고 명령화라는 것은 명령화라는 뜻에서 대충 감이 잡히시겠지만 내담자의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불분명한 측면을 상담자가 분명하게 밝혀주는 반응이 바로 명령화 과정이에요. 4번에 적극적 경청이라고 있는데 이 경청은 좀 세밀하게 나누면 이 경청을 적극적 경청과 반영적 경청으로 이렇게 세분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청도 두 가지 포인트로 나눠 보시면 돼요. 경청을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 경청이라는 것은
내담자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에 주목하면서 내담자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려고 상담자가 노력하는 것이 바로 적극적 경청이에요.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말로 하는 거, 그리고 뭐 동작이나 제스처를 통해서 그것까지도 주목하면서 들어주는 것이, 상담자가 들어주는 것이 적극적 경청이고, 반영적 경청은 내담자의 말을 들어주는 곳에서 더 나아가 내담자가 한 말에 상담자가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 바로 반영적 경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일단 정답은 3번이네요. 16번. 긴즈버그의 진로 발달 이론에서 일이 요구하는 조건을 점차적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흥미, 능력, 가치 등에 대한 인식을 확대해가는 시기다 했는데, 이 긴즈버그는 직업 선택을 하나의 발달 과정으로 제시한 어떤 진로 발달 이론의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학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가 제시한 진로 발달 단계는요, 환상기, 그리고 잠정기, 환상기, 잠정기, 그리고 현실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환잠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환상기는요, 6세에서 11세, 보통 11세 이전이라고도 해요. 이 환상기는 직업 선택에 있어서 능력이나 현실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말 그대로 이 환상 속에서 비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에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요. 그리고 이 잠정기는 11세에서 17세 정도에 해당하는 이 시기라고 보면 되는데, 자신의 흥미나 취미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며 점차 능력과 가치관 등의 요인을 고려하게 되지만 여전히 비현실적인 직업 선택을 하는, 즉 잠정적인 성격을 띠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하위 단계가 있어요. 잠정기의 하위 단계가 흥미 단계, 능력 단계, 가치 단계, 그리고 전환 단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흥능 가전이라고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6번에서 물어보고 있는 이 내용은 바로 잠정기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현실기는 우리가 17세에서 20세 초까지, 성인 초까지 해당하는 시기인데, 이 현실기는 말 그대로 현실적인 자신의 어떤 능력과 어떤 흥미 같은 것을 참고해서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시기를 현실기라고 하고요. 이 현실기의 하위 단계로서 탐색 단계, 구체화 단계, 그리고 특수화 단계가 있다 보시면 돼요. 특수화 단계는 정교화 단계라고 해요. 그래서 이 현실기의 이 하위 단계 탐구특이 직업상담사 2차 시험에 출제되어진 적도 있었어요. 여하튼 답은 2번이 해당되어지고요. 4번에 완숙기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긴즈버그가 제시한 것은 환잠현이에요. 17번. 경력 개발에 대한 수포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탐색 단계는, 탐색기는 우리가 수포의 이론은 성탐 확유세이잖아요. 근데 탐색 단계가 맨 처음 나타난다 틀렸죠. 맨 처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성장기예요. 성장기 또는 성장 단계인데, 이때 맨 처음 나타나는 단계가 성장기로서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흥미, 태도 및 가치관을 탐색하게 된다. 그래서 1번이 벌써 딱 틀렸어요. 확립 단계, 유지 단계, 이런 게 다 2번, 3번, 4번은 모두 맞는 내용에 해당되어져요. 18번. 기억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기억은 심리검사가 실제로 무엇을 재는가가 아니라 이 검사가 잰다고 하는 것을 실제 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말한다. 즉 수검자에게 그 검사가 타당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타당도는 수검자의 수검 동기나 수검 자세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타당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이 타당도는 우리가 안내 구준이라고 했었어요. 안면 타당도, 그리고 내용 타당도, 구성 타당도, 준거 타당도, 이렇게 4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 안면 타당도는 우리 그런 얘기 있었죠. 그냥 안면 튼다라는 거는 뭐예요? 겉으로 쑥 훑고 지나가는 것이에요. 즉 안면 타당도는 일반인이 문항을 읽고 얼마나 타당한지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리검사가 실제로 무엇을 재는가가 아니라 이 검사가 잰다고 하는 것을 실제 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거 2번의 안면 타당도에 해당되어져요. 두 번째 내용 타당도는
전문가인 논리적인 분석으로 판단하는 어떤 주관적인 타당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내용 타당도 벌써 어렵겠죠? 그래서 전문가의 논리적인 분석으로 판단하는 타당도가 주관적인 타당도가 내용 타당도이다. 그 다음에 구성 타당도라는 것은 추상적 개념들이 측정 도구에 의해서 제대로 측정되었는지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 바로 구성 타당도예요. 구인 타당도 또는 개념 타당도라고 해요. 추상적 개념들이 측정 도구에 의해 제대로 측정되었는지의 정도를 말한다. 추상적 개념이라면 뭐 성실성 이런 거죠. 성실하다 또 외향적이다 이런 추상적 개념들이 측정 도구에 제대로 측정되었는지의 정도를 말한다. 이게 구성 타당도 또는 구인 타당도, 개념 타당도라고 해요. 이 종류에는 수렴 타당도, 변별 타당도, 그리고 요인 분석 같은 거 있어요. 수변류라고 해서 세 개가 있었죠. 그리고 이 준고 타당도는요. 준고 타당도는 검사와 준고 간의 상관계수를 분석해서 검사의 타당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준거 타당도라고 하고요. 이 준거 타당도의 종류에는 동시 타당도 또는 공인 타당도, 그리고 예언 타당도 또는 예측 타당도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현재 시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동시 타당도, 공인 타당도이고 미래 시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예언 타당도, 예측 타당도라는 것이죠. 일단 정답은 그래서 2번이에요. 19번에 코스타와 맥크레가 개발한 네오 인성검사요. PI는 바로 이 Personality Inventory에서 인성검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네오 인성검사의 점수 결과에 대한 해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네오 인성검사는요. 5가지 요인에 6개의 척도가 각각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 5가지 요인이요. 첫 번째 N요인, 즉 신경증이라는 것인데 정서적 불안정성이라고도 해요. 우리가 그 빅5 있죠? 성격검사 빅5, 골드보그가 개발한 빅5를 참고해서 맞는 것인데 이 N요인은 신경증 또는 정서적 불안정성이라고 한다. 뉴로티시즘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여기에 하위 척도가 6개가 있다고 했죠? 불안, 적대감, 우울, 자의식, 충동, 심약성. 그래서 N요인의 점수가 높으면 여기서처럼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 또는 뭐 예민하고 짜증이 많고 신경질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요인이라는 것은요 외향성 즉 엑스트라 버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위 척도가 온정적이고 사교성이 많고 사교성, 온정, 사교성, 주장, 활동성, 흥분성, 긍정적 감정. 그래서 이 요인 점수가 높으면 사교적이고 활동적이며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을 나타내요. O 요인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인데요. 오픈니스라고 해요. 이 하위 척도가 공상, 심미, 느낌 이렇게 3개에다가 행동, 사고, 가치 이렇게 해서 6개가 되는데 O 요인의 점수가 높으면 예술적 감각이 아주 뛰어난 사람, 그리고 창의성이 높고 지능이 높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A 요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A 요인은 바로 이 수용성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어그리어블리스라고 해서 신뢰, 정직성, 이타주의, 순정, 겸손, 동정의 6가지 하위 척도가 있고요. 이 A 점수가 높은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순종적일 가능성이 높고요. 착하고 갈등 싫어하고 남 돕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 A 요인 점수에 해당하는 사람들 유형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 요인이 있는데 이 C 요인은 컨셔스니스라고 해서 성실성이라고 해요. 능력, 질서, 착실성, 성취, 자기규제, 신중함이라는 하위척도 6개가 있고 이 요인의 점수가 높으면 이 사람은 꼼꼼하고 완벽하며 자신을 지나치게 통제하는 유형의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근면하고 믿음직스럽다. 그래서 지금 3번이 19번에 틀린 답으로 제시되어진 것이에요. 지금 5요인에 대한 그 내용은 이 순종적이다라는 것은 A 요인에 대한 설명이고 O 요인은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고 창의적이며 높은 지능 소유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20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직업 상담 이론이 뭐냐? 대부분의 학자들이
흥미를 이렇게 진로 결정에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흥미는 진로 결정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자면 아주 특이하죠? 바로 가치 중심적 진로 이론이고요. 이 가치 중심적 진로 이론을 제시했던 사람은 바로 D. 브라운이에요. 브라운.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1번의 직업 적응 이론은 알고 있죠. 다비스와 로키스트가 주장했던 것이고, 그리고 3번의 진로 정보 처리 이론은 피터슨, 샘슨, 리어드 같은 사람이죠. 맥락주의 진로 이론은 구성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전개된 이론이에요. 정답 2번이에요. 강의자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